저희 의뢰인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관제인 사무실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환가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게 좀 무리한 환가가 아니냐, 이게 근거가 있냐라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녕하세요, 회생 변호사 박시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파산 관제인 면담할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파산 관제인이 뭔지를 먼저 설명드려야 할 텐데, 이제 법원에서 그 채무자의 재산관계나 이런저런 서류를 이제 다 일일이 심사하기가 이제 버겁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변호사분, 주로 변호사분인데 변호사에게 그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파산 관제인인 거고, 그 파산 관제인이 법원의 대리인격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이제 서류와 이제 사건 이런저런 내용들을 들여다보고 법원에다가 보고를 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우리가 개인 파산을 진행하면 이제 피할 수 없는 절차가 이제 파산 관제인과의 면담이잖아요. 네. 관제인 면담은 언제 하죠? 관제인 면담은 일단 파산 선고 이후에 날짜를 지정하셔서 의뢰인 당사자분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연락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예납금을 납부하고 파산 선고가 잡히는데, 그날도 이제 관제인분을 만나긴 하지만 여럿이 이제 함께 보잖아요. 그때는 절차 초기이고 성시적인 서류 안내하고 그러고는 헤어지고, 이후에 이제 관제인분께서 이제 서류 검토 다 하고 제출한 서류도 이제 맞게 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1대1로 면담을 잡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이제 실질적이고 이제 깊은 질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비를 잘 하고 가셔야겠죠. 뭐 대비라고 하면은 뭐 없는 사실을 꾸며내고 이런 거는 뭐 있을 수 없으니까, 적어도 자기가 냈던 서류 자료가 어떤 건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정도는 숙지를 하고 가셔야 관제인분께서 질문하셔도 당황하지 않고 잘 이제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옷차림부터 좀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옷차림을 최대한 검소하게, 뭐 화려한 액세서리, 뭐 이런 모조품이라도 뭐 지갑이나 이런 거는 지참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관제인분께 이제 잘 보이고 예의를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관제인 만나러 갈 때 그렇게 꾸미고 가는 사람이 있겠냐 싶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어찌됐든 파산을 신청하셔서 가시는 분인데 너무 화려하고 장신구가 있거나 하면 아무래도 안 좋은 선입견이 있겠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고,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으니까 옷차림을 굳이 뭐 그렇게 꾸미고 가실 필요는 전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관제인분은 어떻게 보면 검사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조사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고, 조사했을 때 이제 뭔가 결국은 꺼림칙한, 채무자 입장에서 꺼림칙한 거는 결국은 이제 환가로 기결이 되잖아요. 네. 당신이 이제 은닉한 재산 혹은 처분이 이제 불분명하거나 이제 부적절했다, 자치 낭비를 했다거나 도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지인한테 편파면제를 했다거나 하면 결국은 그만큼의 돈을 파산재단에 옮겨놔라. 그러니까 채권자들이 분배받을 수 있도록 돈을 가져와라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관제인분이 그 돈을 가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건데, 실무적으로는 파산 관제인분들에게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환가를 하는 만큼 또 이제 소액이지만 보수가 붙도록 돼 있거든요. 직분도 그렇지만 이제 업무 구조상 관제인분들이 이제 조사에 이제 몰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가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이 또 이제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면담 시 이렇게 통장거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은 얼마 이상은 설명을 하라고 이제 제출하라고 하시는 사항이 있는데, 모르쇠로 일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나도 모르겠다,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이거 현금 출금 왜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관제인분도 오히려 더 이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담 당시에 기억이 잘 안 나시는 경우라고 하면은 일단 그 내용은 보완해서 언제까지 제출하겠다 말씀하시고 추후에 더 보완하시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뭐 주의해야 될 부분은, 관제인분이 환가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가다가 화해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 경우에 한 1,000만 원 하고 면책 받으십시다 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 화해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의뢰인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관제인 사무실에서 계속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환가를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으니까 이게 좀 무리한 환가가 아니냐, 이게 근거가 있냐라고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의뢰인이 화해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 1,0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에 서명을 하고 와가지고 이걸 갖고 저희랑 싸울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 화해 계약서 그 자체로 이제 효력이 생기고, 이분은 그 돈을 환가를 해야지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고 관제인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는 취지로만 저희한테 말씀하셔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꾸 서로 요구를 했던 건데, 이렇게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한다거나 특이한 상황에 마주쳤으면 그때 꼭 즉답을 하지 마시고 대리인하고 소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산 관제인 분에게 협조를 하는 건 당연하지만 거기서 하는 요청이나 요구에 즉각 따라야만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대리인 사무실에 이제 도움을 받고 계시다면 대리인과 적절히 소통하셔서 대응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왜 이런 경우가 생기냐 생각을 해보면,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회생하고 달리 파산은 파산 관제인 사무실에서 세무자에게 바로 연락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대리인 사무실에 거치지 않고, 대리인 사무실에 거치면 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파산 관제인 입장에서는 세무자랑 직접 소통하면 훨씬 더 쉽게 진실에 다가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게 실무상 관행처럼 되어 있으니까 채무자분들이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리인 선임돼 있는데 대리인 역할을 왜 안 해주냐, 뭐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도 관제인 사무실에서 보내주는 서류를 저희는 못 받거든요. 저희한테 보내주지를 않으니까. 그런 점에서도 대리인 사무실하고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셔야지만 억울한 상황에 놓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주의해야 될 점이 뭐가 있을까요? 관제인 면담 시 관제인이 지정하는 날짜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의 일정을 강제적으로 좀 원하시는 신청인분도 계시거든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파산 관제인 사무실은 갑이에요, 갑. 조사하시는 입장이고, 저희 같은 이제 대리인 사무실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대리인 사무실만큼의 친절함이나 배려까지 기대하시는 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해진 스케줄대로 또 제한된 시간 내에 사건 하나하나를 조사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정도 당연히 이제 자신들 스케줄에 맞춰서 이제 소환 통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게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왜 당장 다음 주에 나오라고 네. 하느냐, 뭐 그날은 일이 있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건 이제 좀 조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생각하시는 것처럼 같이 싸우듯이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그날 못 나간다, 그럼 언제 나가라는 얘기냐 하다가 그럼 일요일에 합시다 이래가지고 일요일에 진행한 적도 있잖아요. 저희는 굉장히 놀랐죠. 일요일에 파산관제인께서 나오셔가지고 면담을 했는데 조사가 잘 됐을까요? 아니요, 사사로운 감정을 이제 관제인분이 심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적이지 않은 신청인분한테는 또 더 많은 조사가 갈 수도 있고, 평일에 뭐 10건을 조사했다고 하면 일요일에 그 한 건만 하면 또 얼마나 또 자세히 그쵸. 들여다보셨겠어요. 관제인 분의 역할이 그러하니까 그에 맞게 좀 대응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파산 관제인 면담하실 때 주의사항을 파산 절차의 구조와 함께 설명드려 봤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 파산만큼 개인의 채무 해결에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그만큼 회생 절차에 비해 따르는 불편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받는 효과, 혜택이 크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개인 파산 절차에 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